이름은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업체에 소속돼서 코인을 판매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그러니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판매자들의 경우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당했을 경우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코인을 판매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게 됐고요. 그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고소장을 일단 입수를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입수한 다음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혐의점에 따른 변론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라든가 제공했던 자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고 어떤 설명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소장 입수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을 하고 증거 자료를 통해 변론의 방향을 딱 정한 다음에요. 변호사님과 같이 경찰 조사 동행을 하셔서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과정에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다수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코인을 판매는 했지만 고소장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투자자들과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 등등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입수해서 사건 구조를 파악해본 결과 의뢰인이 비록 코인을 판매한 것은 사실인데 기망의 의사를 지닌 채 코인을 판매한 사실은 없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주요한 이유는 이제 경찰 측에서 밝힌 이유는요. 고소인 측에서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기망 사실이 이제 증명되었다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 사건에서 사기 고소는 약속된 상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가격이 폭락하게 돼서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업 구조상 수수료나 인센티브 등등이 지급되는 구조였다면 사기 혐의 등에 가담했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소개만 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라든가 수익률 약정이라든가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면 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요, 상황에 따라서 증거 관계가 이제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또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인 다단계 사기나 유사 수신의 경우에 피해자의 숫자 그리고 피해 금액 등의 이제 피해 규모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업체 내에서 어느 정도 지위까지 있었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서 방어를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는 코인 관련 사건들 많이 처리해 오면서 사건 처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 많이 쌓아왔습니다. 사건 구조 파악부터 시작해서 방어 전략까지 사건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대응 방법이 고민된다. 자,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